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라마 캐릭터 감정사 윤석진입니다. 제가 오늘 살펴볼 드라마는 제가 아침마다 듣는 KBS 1 클래식 FM 출발 FM과 함께 라는 그 라디오 프로그램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출발 퀴즈라고 하는 코너가 있습니다. 그 클래식 음악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정보를 주면서 퀴즈를 만들기도 하는데, 며칠 전에 이렇게 문제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정답이 출판사예요. 출판사인데 4개의 보기를 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태풍 상사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아침에 출근 준비하다가 하고 이렇게 귀가 쫑긋 세워지게 되기도 했었는데, 이 태풍 상사가 뭐냐 하면은 지금 좀 핫한, 가장 좀 반응이 뜨거운 그런 TVN 주말 드라마이죠. 토요일, 일요일 저녁에 방송되고 있는 드라마인데요. 이 드라마는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약 10여 년이 한국 경제의 최대 호황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 호황기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 겉으로 드러난 외형적인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공간이라고 할까요? 장소라고 할까요? 그게 어디냐면 바로 서울, 강남, 압구정입니다. 그래서 그 압구정 오렌지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긴 했는데, 바로 그 서울 강남 압구정을 배경으로 압구정 오렌지들의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주다가 갑자기 대한민국을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갔던 국가부도 사태, 곧 IMF라고 얘기를 하죠. 바로 1997년 11월 21일로 들어가서 이 두 가지, 양립하기 좀 어려운 그런 상황들인데 이 두 가지를 동시다발적으로 보여주다시피 하는 그런 도입부가 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드라마이죠. 태풍상사. 바로 그 태풍상사의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은, 이 태풍이라는 그 회사 이름 자체가 그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의 이름을 본따 가지고 붙인 그런 무역회사인데요. 이 그 태풍상사가 IMF 사태에서 부도를 맞게 되는 이런 상황으로 이 주인공의 인생이라고 할까요? 운명이라고 할까? 그게 확 바뀌게 됩니다. 아버지가 남긴 26년 세월의 그 흔적, 이 26년의 흔적을 그 아들이죠. 원래 이제 꽃을 되게 좋아하는 그런 20대 중반, 26살로 상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강태풍이라는 인물의 어떤 초보 상사맨으로서의 고군분투 성공기를 다룬 그런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오늘 감정할 드라마 캐릭터는 바로 그 태풍 상사의 강태풍이라는 인물인데요. 예, 제가 좀 애정하는 배우입니다. 이준호 배우. 옷소매 붉은 끝동의 그 이산 역할로 백상예술대상에서 그 쟁쟁했던 오징어 게임의 이정재 배우하고 경쟁을 해서 남자 최우수 연기상을 수상했던 그 배우 이준호가 말아주는 그 태풍 상사의 강태풍, 이 캐릭터를 감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스트리트 보이즈라고 이제 압구정동에서 정말 세상 물정 모르고 부모님이 만들어준 그런 어떤 경제적 여유로움 속에 세상 물정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데 어린 시절에 이 강태풍의 아버지 성동일 배우가 일종의 어떤 특별 출연을 했는데, 그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꽃잎이 막 떨어지는 거를 어린 태풍이가 보면서 좀 시시해 라고 얘기를 하니, 그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꽃은 피었다가 지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기 위해 온 힘을 다해서 싸우는 거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마음에 새기고, 그 아버지에게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기 위해서 한국 그 토종 장미 개발, 이 강태풍이 그 아버지의 일을 물려받기 전까지는 원예학을 전공한 26살의 청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압구정동에서 정말 세상 물정 모르고 날라리처럼 압구정 날라리 이런 표현도 하고 그러긴 하는데, 그러다가도 밤에는 자기가 갖고는 개발하고 있는 장미가 있는 화원으로 가서 정말 밤새 토종 장미 개발에 열정을 쏟는 그런 청년이죠. 그런데 이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던 외환 위기와 국가부도 사태로 그렇게
자기 존재의 그 기반이었던 그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를 대신해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처음부터 배운다라는 생각으로 정말 씩씩하게 이 절망의 강을 건너면서 만든 어떤 그런 희망, 위로, 이런 걸로 이 거친 풍파에 지친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캐릭터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강태풍 캐릭터의 감정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그 태풍 상사를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매화 부제가 붙습니다. 그 부제, 첫 번째 1화의 부제가 무엇이냐면 폭풍의 계절이고요. 2화의 부제는 아스팔트 사나이입니다. 느끼신 분,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3화는 서울의 달이고 4화는 바람이 불어도입니다.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잘 아실 것 같은데 바로 93년도에서 97년 그 사이, 그러니까 90년대 중후반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던 그런 드라마들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들의 공통 분모는 뭐냐 하면은 그 어떤 어려운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런 상황에서도 이 청년들이 자신의 꿈을 펼쳐나가는 그런 내용이라는 점에서 매화의 그 부제들을 가지고 전체 서사를 이렇게 엮어내는 그런 잔재미도 있는데요. 바로 그 부제들의 제목을 모아서 첫 번째 그 감정 포인트의 제목은 폭풍의 계절에 떨어진 꽃이라고 지어봤습니다. 강태풍은 압구정 날라리라고 불리지만은 철이 없을 뿐이에요. 나쁜 친구는 아니거든요. 누구보다도 부모를 사랑하고 그리고 존경하는 이른바 바생사, 바른생활 사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압구정 클럽에서 그 친구, 좀 이렇게 갈등하는 그 친구가 던진 그 술병에 맞아서 머리가 이렇게 깨져서 피가 막 흘러요. 그런데 머리에서 흐르는 피가 이게 뭐 문제가 아니고 그 피 때문에 자기가 입고 있는 그 명품 셔츠에 피가 막 쏟아져 내리는 그 명품 셔츠 때문에 막 기함을 하는 그런 인물이기도 하는데, 또 흥미로운 거는 아버지가 쓰러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의식을 잃고 병원에 누워 계시는 그 아버지 옆에서 이 아버지 어린 시절부터 강태풍의 일종의 루틴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이 아버지가 아들이 닦아준 그 구두, 이걸 신는 거를 굉장한 보람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아버지인데,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강태풍은 어떤 상황에서도 아버지의 아침 출근 전에 구두를 닦는 아들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병석에 누운 그 아버지 옆에서 그 자기가 그렇게 애지중지 아끼는 그 셔츠, 명품 셔츠로 아버지가 지금 신지 못하는 구두를 닦기도 하는 그런 아들입니다. 근데 아버지한테만 그러냐면 그것도 아니에요. 엄마가 준비한 그 생일 케이크를 앞에 두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 상황에서 굉장히 그 전기도 끊기고 난리가 아닌 그런 상황에서도 이 정말 세상 물정 모르는 것 같은 엄마지만은 굉장히 사랑스러운 그런 어머니이기도 하거든요. 그 어머니가 아들의 생일 케이크를 준비를 해두고 촛불을 부르려고 하는데, 이 강태풍 뭐라 그러냐 하면은, 이 저를 낳으시느라고 정작 고생한 거는 엄마니까 같이 촛불을 꺼야 해요 라고 이렇게 건네는 정말 착한 아들이죠. 이런 아들이기만 하냐면 그것도 아니에요. 정말 친한, 그 IMF 당시에 그 사업 부도로 야반 도주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정말 친한 친구한테 연락이 안 되는데 알고 보니 부모의 사업 부도로 야반 도주를 하게 된 그 친구가 자기 집이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 좀 밤에 보고 싶어서 오는 거를 이 강태풍이 그 친구를 찾아갔다 만나는 거예요. 상황 파악을 하고는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자기 주머니 지갑, 시계, 이런 가지고 있는 거 모든 걸 다 건네주면서 꼭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슴 탁 무너지게 만드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너 절대 딴 데 가지 말고, 엄마한테 가야 돼. 엄마한테 가.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정말 좋은 친구이기도 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간 줄 알았던 이 친구가 예, 강태풍하고 막 계속 대립하는 또 다른 압구정 날라리가 있거든요. 얘 때문에 그 친구가 클럽으로 모르게 끌려온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의 삐삐 호출, 지금 삐삐 안 쓰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삐삐가 일반적인 어떤 호출 그 수단이었는데 그 삐삐 호출을 받고 아버지 병석을 지키다가 친구가 위험한 것 같아서 클럽으로 달려가느라고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지 못해요. 너무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지 못한 아들, 그 아들의 죄책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이 장례식, 아버지 장례식에 눈물조차 제대로 흘리지 못한 채 그 장례식을 마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지금 서울의 을지로 4가쯤으로 아마 추정이 돼요. 이게 드라마를 보면은 거리가 이렇게 보이는데 거기에 있는 아버지의 그 회사 사무실이죠. 태풍상사. 그 사무실로 가서 뭐 이것저것 정리를 하다가 그 대낮에 갑자기 아버지의 부재, 그러니까 아버지의 죽음을 실감하는 거예요. 강태풍이. 정말 미안하고 임종을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고 그리고 너무나 사랑하는데 만날 수 없는 그 그리움. 이게 갑자기 그냥 훅 하고 밀려오는 거죠. 그래서 무너져 내려요. 무너져 내리면서 장례식 때도 의지 않았던 강태풍이 오열을 하는데 저는 이 지점에서 바로 폭풍의 계절에 떨어진 꽃이 된 캐릭터가 바로 강태풍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장면은 그 정말 아이돌 출신으로는 보기 드물게 탄탄한 연기력을 보여주는 게 이준호 배우죠. 그 연기력이 정말 돋보입니다. 이렇게 막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하려고 하지만 갑자기 쨍한 햇빛을 보면서 갑자기 아버지의 죽음을 실감하고 그러면서 무너져 내리는 그 감정 표현이 정말 지금도 막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그 강태풍에게는 차고 넘치는 그런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던 것이죠. 이 아버지가 남겨놓은 유산 같은 이 사랑이 강태풍을 좀 일어서게 만드는 건데 이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아버지 그 태풍상사 사장실에 그 직원들도 모르는 이 금고가 하나 있는데 이거를 그 서랍을 정리하다가 금고를 발견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걸 열쇠로 열어보니 거기에는 적금 통장이 이렇게 수북이 쌓여 있는데 사장이었던 아버지가 각각 직원들의 명의인데 그 예금 주는 강태풍 아들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남긴 직원들의 적금 통장 그리고 여기에는 아들 이름으로 남겨놨던 적금 통장도 있는데 거기에 그러니까 이렇게 입금할 때 보면은 간당간당하게 메모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메모라고 하나 아무튼 이렇게 그 문자 명확하게 남기는 뭐 이게 있는데 이거를 그 아버지가 그 당시에 4글자였나 봐요. 계속 다달이 늦는데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4글자씩 남겨놓은 이른바 통장 편지라고 하는데 그거를 보고 태풍이는 완전히 그냥 정말 무너집니다. 근데 이 무너진 강태풍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게 그 아버지의 통장 편지이기도 하는데요. 제가 그 한번 이거 낭독이라고 해야 될지 낭송이라고 해야 될지 한번 천천히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아버지는 너의 꿈을 응원한다. 너는 항상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다. 다만 나는 알려주고 싶었단다. 네가 직접 부딪히고 이겨내서 얻어지는 것들만이 내 것이라 부를 수 있다는 걸 기억해라. 결과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다. 우리들이 꽃보다 더 향기롭고 돈보다 더 가치 있다. 내 소원은 이것이다. 한결같이 행복하며 에서 끝나요. 그러니까 이게 시기상으로 보면은 1997년 11월에 입금한 그게 행복하며 이거
만약에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다 그러면 계속 이 통장 편지는 이어졌을 거라고 보는데 이것이 강태풍을 울리면서도 일어서게 만드는 그런 원천 에너지가 되는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아버지의 말이 떠오르는 거죠. 태풍아, 그래서 꽃은 피었다가 지는 것이 아니야. 피었다가 이기는 것이지. 결국 열매를 맺으니까. 라고 하는 이 아버지의 말이 폭풍에 떨어진 꽃, 강태풍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감정 포인트로 넘어가면 바람은 불어도 열매를 맺는 꽃입니다. 강태풍 꽃이에요. 뭐 코스모스를 좋아하기도 하고, 뭐 엄마를 위해서도 뭐 혹은 아버지에게 뭐 이렇게 떼일 것 같은 돈을 받으러 온 빚쟁이 같은 그 다른 그 사장님에게 돈을 갖다 줄 때도 꽃다발을 같이 가져가는 그런 인물인데요. 아무튼 이 꽃은 강태풍을 이야기할 때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어떤 상징과도 같은 오브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유산으로 남은 그 태풍 상사의 사원으로 들어갑니다. 일단 강태풍이. 뭐 아버지의 회사면 당연히 그 아들이 사장이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시작을 안 하더라고요. 일단 이 상황은 좀 수습하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일단 태풍 상사로 출근을 하는데 자기 신분이 뭔지는 모르는 거죠. 얼렁뚱땅 사원이 되는데 모든 게 다 어리숙해요. 이 강태풍이 세상 물정을 얼마나 모르느냐 하면은 그 오미선이라는 김민아 배우가 연기하는 경리가 있어요. 상사맨이 꿈인데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고등학교 졸업하고 격리 일을 하지만은 독학으로 공부를 하면서 뭐 그 검정고시 학원도 다니고 이러면서 대학 가서 상사맨이 될 그 꿈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태풍 상사에서는 격리입니다. 이 강태풍을 상대를 하면서 또 당신이 뭔데 왜 그래? 이러니까 그 오미선이 저는 격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 그 강태풍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저는 태풍입니다. 라고. 격리라는 말이 이름인 줄 알았던 거예요. 격리라는 이 용어 자체도 낯설고 이상했던 이 태풍은 오미선인 애미는 그러니까 너 자격이 뭐냐 이랬더니 이제 사원 직원이 되겠다라고 하니 그러면 일단 입사 서류부터 써야 된다. 그래가지고 입사 서류를 건네주니 거기에 이렇게 이름 쓰고 뭐 이러저는 하는데 자격증 칸이 있어요. 이거 보더니 뭐라고 적느냐 하면은 아들이라고 적어요. 이런 인물이에요. 더더군다나 팩스를 보내는데 요즘 뭐 팩스 잘 안 쓰지만은 그 당시에는 팩스 같은 게 가장 일반적인 어떤 뭐 이렇게 서류 전송 수단 같은 것들이었는데 팩스를 보낼 때 서류를 좀 넣으면은 그게 가면서 쭈르륵 빠진단 말이에요. 이 서류가 다시 그 빠지는 거를 보고 벌써 답장이 온 건가요? 라고 이러고 얘기하는 어떻게 보면은 그 태풍 상사 직원들이 보기에 정말 한심한 인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 그는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싸울 줄 아는 강단도 있어요. 일단 강태풍은 세상 물정은 몰라도 총명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계약을 했었던 게 이태리에서 고급 원단을 수입을 해서 대풍상사라는 그 회사에 넘겨주기로 했는데 이게 이제 좀 무리수이기는 했습니다. 이 일 때문에 태풍상사가 이렇게 부도 직전까지 가게 되는 건데 아버지가 돌아가면서 그 원단은 인천항에 들어오고 그래서 그거를 대풍상사에 넘겨주러 오미선하고 그리고 또 고마진이라는 그 직원하고 같이 갔는데 서류는 일단 오미선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회사에 먼저 도착을 해서 보는데 뭔가 이상해요. 그래서 거기 그 담당 직원한테 여기 대풍상사 얼마나 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니 30년이라고 해요. 강태풍 자기가 아버지의 태풍 상사에서 보면은 그 엄마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버지가 남긴 26년 세월의 흔적이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30년 된 이 사무실에는 그런 세월의 흔적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거를 파악을 하고 딱 주변을 둘러보는데 전화선 코드도 빠져 있고
그래서 부랴부랴 오미선에게 그거 계약서 팩스를 넣으면 안 됩니다 라고 몰래 당부를 하고 막 달려나가서 원단을 싣고 오는 컨테이너 그 트럭 앞에 들어 눕습니다. 가면 주면 안 된다. 그러면은 이 단어도 생각이 안 난다. 막 왜 그러느냐라고 묻는데 이거 하다가 미수 못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아 세워요. 그래서 이 위기를 극복을 하는데 세상 역시 그리 호락호락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강태풍은 그 태풍 상사, 아버지가 정말 26년의 세월이 만들어 온 태풍 상사를 노리고 있었던 표상선이라는 회사의 표박호 사장이 음모로 이 원단을 가로채려고 하는데 그걸 선의로 받아들여서 그 창고를 신용으로 빌려줘요. 우선 그 계약서에 뭐라고 써 있는데 그 계약서에는 뭐 72시간 내에 이걸 비우지 않고 다시 뭐 계약서를 쓰자라고 얘기하지 않으면은 이 물건은 그냥 자기네가 다 갖는다. 뭐 이런 내용이 특약처럼 들어가 있는 걸 미처 확인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 원단을 강탈을 당합니다. 그래도 몰랐어요. 그리고 선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표상선의 그 표박호 사장을 막 사장 찾아가가지고 따지려고 하면서 이건 아니잖아요 라고 말을 하다가 깨닫는 거예요. 당했구나. 그래서 여기서 내가 당신이랑 무슨 얘기를 해요? 라면 제가 감히 흉내내는 게 좀 민망한데 굉장히 극단적 분노와 허탈과 자기 환면 이런 것들을 이 한마디 속에 그대로 쏟아내는데 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이준호 배우의 그 복잡 미묘한 감정 연기 정말 탁월합니다. 이렇게 한번 당했지만은 그래도 또 뭐 반면 인심이 야박하지만은 않았어요. 컨테이너 그 차량 기사가 이 뭐라 그러죠? 그 운송비도 못 받고 막 이러고 이제 그 보관할 창고도 없는 상황이라 자기 컨테이너 박스에 있었던 원단 일부를 미처 말을 하지 못한 상태로 거기에 그대로 보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강태풍 아버지와의 어떤 그 오랜 인연, 이것 때문에 강태풍을 찾아와가지고 그 얘기를 해주고 이 원단 일부를 갖게 되는 거예요, 강태풍이. 그래서 이거를 그 당시 환율을 계산하고 막 이래가지고 팔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이탈리아로 다시 반품을 하자. 그러면 반품 수수료가 붙고 막 이러는데 이게 뭐 15%인가 이렇게 계산이 되더라고요. 계약서상으로. 근데 이거를 30%로 한다고 하더라도 IMF 상황에서 치솟은 환율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계산을 해보니 오히려 돈이 남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태리 쪽에 이 제안을 하게 되는 거고 이태리 쪽에서도 IMF라고 하는 굉장히 특수한 상황을 받아들여서 분량과 뭐 이렇게 상태가 온전한 거를 전제로 반품을 받겠다라고 했는데 이 정보를 그 표상선 표박호 사장한테 흘리면서 반납을 하게 만드는데 이게 일부가 빠져 있었던 거죠. 이걸 뒤늦게 이 표박호 사장이 알고는 발칵 뒤집히는데 바로 이 상황에서 그 남아있는 일부 이 원단을 3배를 더 붙여가지고 돈을 챙기게 됩니다. 이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걸 뭐 사기는 아닌 거예요. 당한 만큼 그대로 갚아주는 건데 이런 어떤 비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버지가 남겨놓은 유산과도 같은 건데 그게 뭐냐면 바로 사람에 대한 진심입니다. 사람에 대한 진심. 이것이 바로 바람은 불어도 열매를 맺는 꽃이 될 수 있는 바로 그 밑거름이었던 거죠. 아버지에게 받은 사랑과 사람에 대한 진심. 바로 그 힘으로 강태풍은 꽃잎을 떨어뜨리면서 열매를 맺는 그런 캐릭터로 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준호 배우가 연기하는 태풍 상사의 강태풍 캐릭터는 외환 위기와 IMF 구제금융이 몰아닥친 그 폭풍의 계절에 거칠게 불어오는 바람과 싸워서 열매를 맺으면서 성장하는 그런 캐릭터라는 것.
결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 이렇게 배우 이준호가 연기하는 강태풍 캐릭터에 대한 분석을 좀 감정을 했는데요. 이준호 배우에 대한 순수한 팬심입니다. 이것 때문에 캐릭터 감정이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감정은 해야 되겠죠. 제가 그 강태풍 캐릭터의 감정 포인트로 잡았던 부분들은 뭐 IMF라고 하는 그 시대 상황 속에서 부딪혀 나가는 그 청년의 어떤 열정, 그리고 그 인간에 대한 진심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어떤 보편성이나 혹은 뭐 시대 정신 이런 것들은 충분히 담보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애초에 그 도입부에 설정돼 있었던 이 토종 장미 품종 개발에 관한 의지와 열정, 이 부분이 물론 갑작스러운 어떤 그 IMF 상황이기는 합니다만은 이게 좀 약간 흐지부지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어떤 밑밥이 돼가지고 어떻게 전개가 될지 이거는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태풍 상사 강태풍 캐릭터의 현재 감정가는 4,700원입니다.